허세미술관과 함께하는 스페인 미술관 도장 깨기입니다.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기본 코스고 그 사이에 여러 중세 도시를 경유합니다. 주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미술 기행 많이 신청 바랍니다. 제가 저번 달에 도서관 강의 포함해서 줌 강의를 매주 하다 보니까 방송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밀린 전시를 털어버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5월 중후반 주요 전시, 지나간 전시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바모스. 네미손님 안녕하세요. 자, 조연 갤러리. 저번 달에 서울에서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진 날에 갔습니다. 조연 갤러리 오프닝 날. 그 오프닝하는 그 장면이고, 그 아는 대표님 통해서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날 작가님도 배웠고요. 강강훈 작가님 전시 아마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7월 13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강강훈 작가님 전시. 제가 첫날 갔는데요. 경희대 출신이고 한국의 극사실주의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 모카 시리즈도 유명하지만 주로 인물화로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구상과 추상의 경계 이런 걸 또 추구한다는 평가도 있긴 해요. 모카가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세대와 기억. 강강훈 작가님 어머니께서 2022년 돌아가신 이후에 모카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해요. 그 모카가 존재와 부재, 세대를 이어주는 기억, 이런 거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단정 짓기는 좀 그렇죠. 당연히 사진 같은 그림, 회화라는 말을 많이 듣고, 기존에 이제 인물을 그린 걸 워낙 좋아하시는데 가족을 모티브로 많이 그립니다. 근데 주로 딸을 그린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날 따님도 오셨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얼굴 주인공이 직접 오니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국현 소장 작가님이시고 해외 아트페어 나가면 완판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주로 아시아 쪽 아트페어 나가면 완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회화의 본질, 인간의 존엄. 결국에 작가님이 인간의 존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인물화 시장이 좀 수요가 좀 애매하다고 하고, 특히나 미술 시장이 최근에 불경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면 나의 소명에 눈을 감아버린 짓이다. 인간의 존재와 인류애를 생각하게 된다면 인물을 그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작가님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라이브가 이런 느낌? 와, 처음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원래 라이브가 꾸준히 인원이 모이려면 같은 시간에 공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매우 불친절하게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잘 오지 않고 거의 혼자 이야기해야 하는 형식입니다. 구독자는 7만이 넘었는데 저 옛날에 한 2만 구독자 때의 그 인원수보다 적어요. 라이브는 되게 희한한 유튜브죠. 자, 이 작품이 메인이에요. 안쪽의 작품이고, 근데 이렇게 모카로 연출한 게 되게 재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센스 있고. 그래서 이런 연출 때문에 약간 프로페셔널 모델처럼 좀 보였거든요. 근데 따님이 되게 어린 거 보고 직접 보면 우와, 이게 연출의 효과가 꽤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작가님이 그 해상도 아주 좋게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점을 아주 극사실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에요, 그림. 와, 디테일입니다. 보세요, 여기 유화 자국이 보이잖아요. 따님이 최근에는 이렇게 모델로 나서는 거를 좀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안쪽에 또 다른 작품이고, 모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와,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그 순수해 보이는 따님을 재치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워낙 인물하는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또 얼굴이 보이면 화면의 그 임팩트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컬렉터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오래 놔두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더욱. 근데 작가님은 인간의 존엄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드물게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확대했을 때 모습이고, 진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서 자신의 얼굴 쳐다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델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모카입니다. 작가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카 시리즈를 반복적으로 그리신다고 하십니다. 디테일이 엄청나죠? 몇 년 전부터 프리즈 서울부터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저도 자주 봤던 작품 시리즈입니다. 약간 땀이 나는 듯한, 물방울 떨어지는 이 디테일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모카꽃도 약간 촉촉에 젖어있는 느낌? 디테일한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작품이 시간차로 다르게 표현한 거래요. 이게 흐린 날일 수도 있고 이게 해가 지는 무렵일 수도 있고 색감이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을 질 때에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근데 같은 모카인데 이렇게 색감이 다르다는 거를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약간 인상파 모네가 연상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모카. 와, 진짜 리얼합니다. 어차피 사진 찍으면 더 자세한데 뭐하러 그림을 똑같이 그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그 충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극사실주의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약간 경이로움, 그런 거죠. 야,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구나. 일반 사진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 확대를 해서 회화로 페인팅을 하면 몰랐던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놀라게 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망구원님이 그림은 개성보다는 잘 그려야 된다고 하시지만 극사실주의가 표현력이 아주 뛰어날 필요가 있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개성이 더 중요하죠, 보통은. 네. 근데 극사실주의도 작가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 거를 또 느끼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 일부 컬렉션 작품이 입구 쪽에 있거든요. 조현화랑의 서울지점이 그 신라호텔 지하에 있잖아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강호 작가의 작품 한 점이 보이고, 그리고 일본 모노화의 거장 키시오 스가의 레디메이드 스타일의 작품 나뭇가지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시가 끝나긴 했죠. 학고제 지하 전시실에 위치한 여기 공간은 학고제 아트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전시 기간 중에 작가님 굿모닝 타운이라는 인스타 프로필 이름이기도 해요. 굿모닝 타운 작가님이 오셨을 때 잠깐 인사드리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작가님이 일단 타투 아티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전부터 타투 서비스를 받았던 팬층이 좀 두텁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또 독학 작가이기도 해요. 최근에 클레이 아트, 세라믹 아트, 여러 일러스트 그런 것들 시도하면서 무려 10만 팔로우 인스타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아니, 이런 작가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이 작가님이 굿모닝 타운을 찾아온 손님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각화한 것, 그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굿모닝 타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들을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한 듯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아크릴인지 클레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캐릭터들, 동물들, 귀여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약간 추상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학거제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과 최근에 여러 그 팝아트 계열의 작가님 전시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새로운 변화라고도 보면 전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번에 이 토끼 캐릭터 보고는 이 작가님 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오 팝아트 계열의 매니아층의 그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가 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10만 팔로우 작가는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엄청 대단한 겁니다. 저 그래서 10만 팔로우인 거 알고 경이로움의 눈빛으로 제가 작가님한테 인사했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10만 팔로우를 작가가 만들지? 이런 생각. 그래서 해외 어떤 관광객이 와서 작가님 북을 샀나봐요. 거기다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는 처음 본 작가일 수도 있지만 그 매니아층이 아주 탄탄하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도 보면 클레이죠. 그리고 작가님이 또 매너도 좋고 굉장히 공손한 스타일이라서 이날 어떤 컬렉터님이 그림 바로 사겠다고 작가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 호감이시라고 바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작가님이 호감이잖아요? 그럼 작품도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이게 메인 작품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코나 작가님 제외하고 어떤 갤러리에서 완판되는 작가 처음 봤거든요. 굿모닝 타운 작가님 사실상 완판됐어요. 일부 작품 뭐 클레이인가? 빼고 평면회화 거의 다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역대 최악의 미술시장 불경기거든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약간 인플루언서형 작가님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인 작가님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작가님들이 일단은 화가로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 학위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사가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은 아니지만 너무 많습니다. 박사 졸업생도 꽤 많으시고 학위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공별로 논문 써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졸업하는데 들이는 노력, 시간, 스트레스, 그것과 5만 팔로우 만드는데 들인 노력 중에 뭐가 더 에너지 소모가 클까? 뭐가 더 스트레스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작가님들한테 물어봐요. 작가님, 박사 학위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10만 팔로워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잖아요? 10만도 아니고 5만 팔로워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박사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5만 팔로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계세요, 다들. 근데 인스타를 안 하고 다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가치 있다, 아니다,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면 인스타고 뭐고 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다르고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우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냥 학위를 따는 거에 가치를 두자면 저도 인스타 팔로워 5만 이상의 그 가치가 좀 더 이제 유리한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굿모닝 타운 작가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님 개인전 축하드리고, 작가님도 학고제에서 전시하는 거를 처음에 제가 이런데 전시가 되냐고 되게 겸손하게 여쭤보셨대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장가 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장승택 작가님 전시 리뷰는 저번 7만 구독 방송에서 잠깐 해드렸고, 하필 그때 방송을 해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작가님께는 좀 신뢰를 했죠. 그렇다고 석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뭐가 더 유리할 건가는 각자 다르겠죠? 작품의 스타일, 작가의 성향별로 뭐가 더 유리한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나의 강점이 인스타에 더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한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파트 1이 이미 끝났습니다. 5월 15일 이전에 갔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현대미술의 서사, 현대화랑 55주년 기념해서 근현대 작가님, 한국미술의 레전드급 작가들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전시 퀄리티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화랑 왼쪽 쭉 걸어가면 갤러리 현대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구간, 신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국진 화백의 작품이 있습니다. 나무가 또 한편으로는 시그니처고, 나무를 마치 어린 왕자 세계관처럼 지구본처럼 강아지와 집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스타일이고, 최종태 작가님, 조각가가 장국진 교수님의 제자죠. 장국진 작가님의 그 일대기를 좀 소개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제자이면서 최종태 작가님, 최종태 조각가의 작품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장국진 교수님이 술 잘 사주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돈만 벌면 다 쌌대요. 그래서 학생들 술 사주면서 그때마다 했던 말이 나는 심플하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한국의 특유의 소박한 그런 매력을 볼 수가 있는 신사실파 멤버 중에 한 분이죠.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작품, 이 나무 비슷한 시리즈 한 점이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 옛날 시골의 아낙네 그런 느낌, 자전거 타는 아재, 강아지,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인간미 있게 표현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봉 작가의 풍경화입니다. 그림은 생활 속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함경도 출신입니다. 일본 유학파 1세대 작가고, 한국적인 정서를 여러 정물화 풍경화로 이렇게 잘 재해석한 작가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백자 달 항아리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풍경화, 이런 정물도 유명하죠. 질리지 않는 정물화 스타일이네요. 정물화가 잘못 그리면 약간 인사동에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취미미술 향기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취미미술 전시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스타일 전혀 당연히 아니고 되게 질리지 않은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터치가 절제돼 있고 자기만의 이런 분위기,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상봉 작가입니다. 또 다른 정물, 그 사과
컬러가 강하니까 되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사과들을 보니까 세잔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오지오 화백, 터치가 아주 굵직하고 시원한 약간 인상파의 한국식 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조선대 교수님이라고 하고 한국적 인상주의, 무등산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화는 빛의 예술이다. 그것은 빛을 통하여 본 생명이요 빛에 의하여 약동하는 생명의 자태이다. 인상파의 가치관이죠. 근데 와, 푸른 색깔을 아주 경쾌하게 잘 쓰시네요. 그리고 오지오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와, 컬러감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가을의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맞네요. 계곡 추색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박고석 작가의 작품 보니까 이게 약간 독일의 1차 세계대전쯤에 유행했던 청기사파의 향기가 조금 납니다. 산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작가님이 문화부 기자 출신이래요. 그리고 이중섭 화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표현주의예요. 또 추상도 시도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역시 일본 유학파 출신이고 반추상적으로 약간 독일의 표현주의에 더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문학진 작가의 아주 특이한 분위기의 작품이에요. 약간 입체파적인 구성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국전수상 출신이고 서울대 교수님도 역임하셨고 카톨릭 화가로 평가받기도 하고 김대건 신부 종교화를 그렸다고도 하네요. 아무튼 약간 모노톤의 분위기라서 눈에 더 들어오는 작품입니다. 황염수 작가님, 평양 출신이고 장미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장미, 이거는 어떤 꽃인지 모르겠는데 장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평면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역시 일본 유학파 출신이고 한국 미술 전람에 입선한 작가예요.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장미의 화가 황염수 화백입니다. 황염수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와, 붉은 산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색채 대비가 되게 강렬하네요. 아, 이게 진짜 장미의 화가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평면적인 느낌. 테두리를 아주 거칠게 드로잉하듯이 이렇게 쓱 시원하게 긋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중섭 화백의 드로잉 작품입니다. 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사인으로 봐서는 이제 중후반입니다. 옛날 북쪽에서 활동했을 땐 둥섭이라는 사인을 했었죠, 주로. 그리고 유화 버전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6.25 중에 약간 제주도에서 그린 버전인 것 같아요. 황소 시리즈로 되게 유명하고 담배 이용해서 은지화 시리즈도 유명합니다. 전쟁 중에 전후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잘 녹여낸 작가이죠. 당시에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작가님 워낙 순수하시고 착하신 분이라서 그걸 이용해 먹은 그 사람 때문에 돈도 다 잃고 사기까지 당하고 말년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가족과도 또 이별하면서 많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작가죠. 또 다른 드로잉, 잉크 수채화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게 한 집에서 행복하게 누워있는 드로잉이 가끔 있거든요. 가난하지만 그림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되게 행복함을 표현한 드로잉 시리즈도 유명합니다. 이중섭 화백은 스타일로만 따지면 약간 표현주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되게 즉흥적인 걸 추구합니다. 이중섭 화백이 워낙 사후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위작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 위작을 보면 작가님 스타일 자체가 같은 비슷한 똑같은 그림을 두세 번 똑같은 구도로 그릴 일이 거의 없는 화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 2점이 거의 비슷한 구도로 발견된 걸로 봐서는 국현 소장의 그 닭 그린 그림이 위작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도 위작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박수근 화백, 그 양구에서 또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죠. 전쟁 중에 엄청 또 고생을 하셨고 그 부인과 전쟁 중에 이별했다가 부인께서 극적으로 탈북하셨죠. 남한으로 귀순하면서 목숨 걸고 탈출한 그런 영화 같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골의 여인들을 아주 소박하게 인간미 있게 잘 표현한 매우 한국적인 그런 작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로 이런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서민의 화가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민의 그런 느낌과는 많이 차이 나죠. 제가 초등학교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는요, 국민화가가 저는 박수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시대가 지나면서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었죠. 이제 김환기 작가가 근대 작가 중에 가장 좀 높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돌질감, 그 석상의 그 마띠에르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띠에르.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여인 시리즈가 되게 유명합니다. 흐릿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권옥연 작가님 작품은 가끔 서울 K옥션에 나오는데 작품값이 의외로 되게 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초상화 비슷한 시리즈가 제가 얼마 전 아트페어 갔을 때 여쭤보니까 1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여러분 옥션 잘 보시면 애매하게 충동적으로 와 이쁘다 벽 걸기 딱 좋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국형급 미술사에서 검증된 이런 작가님들 사는 걸 추천합니다. 간혹 거장들이 저가에 이렇게 딱 나오면 지금 또 미술 불경기잖아요. 이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갤러리 대표님이 권혁은 작가님 가끔 옥션에 나오면 되게 싸게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지만 작품의 가치는 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술사적인 작가라서. 이 작가님이 초상화도 유명하지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감성도 깔려있고 앵포르멜 여러 실험적인 걸 많이 시도했던 작가입니다. 이분이 삶의 진정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깊이감 있는 몽환적인 이런 분위기 작품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권옥연 작가님 만약에 미술시장에 나온다면 추천한 작가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어떤 아트페어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윤중식 작가, 그 고흐가 아르레 있을 때 해가 지는 노을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연상되더라고요. 신량민 화가로 불리는, 또 석양의 화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은근 평양 출신 화가들이 많네요. 홍대 교수님도 출신이고 한국 서양화 2세대 작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석양의 화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중식 화백, 권옥영 작가님 절규 심플한데 깊은 느낌 강하죠. 색감도 되게 묵직하고 거장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한 3년 전 아트페어에서 처음 봤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작가 보통 작가 아닌데 그때는 약간 미술사에 나온 작가인지도 모르고 지금 작가님인가? 왜 이렇게 깊이감이 있지? 근데 작품값이요 되게 쌌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컬렉팅을 하는 때가 아니라서 가격만 여쭤봤죠. 게다가 약간 할인 판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옥연 작가님이세요. 최영림 작가님, 이 스타일은 이전에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강하면 좀 기억하기 쉽죠? 토속적인 그런 느낌으로 많은 작품을 하는 작가. 황토색 시대, 설화시대 시리즈별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실향민 화가가 많아요. 우리나라 작가님들 슬픔이 많습니다. 다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작가님. 부처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안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영림 작가.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국민화가죠. 김환기 작가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산 시리즈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푸른색 계열 색감 감각이 장난 아닙니다. 사람을 되게 심플하게 표현한 이 스타일이 초창기 이런 걸 좀 많이 시도했죠. 이후에 파리 거쳐서 뉴욕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추상화로 이렇게 진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작품. 요런 스타일은 좀 생소합니다. 산을 또 그린 것 같아요. 산월 맞습니다. 임진숙 작가님. 와, 이게 독일 표현주의 스타일이면서 또 이중섭 화백의 그런 느낌도 약간 납니다. 색채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대 교수 출신이고 빛과 색채 이런 거를 좀 잘 표현한 작가. 빛과의 만남, 색채를 되게 추구하는 작가님. 표현주의 스타일이네요. 물론 그 인상파 표현주의 스타일의 영향을 이 시대 때 많이 영향을 받긴 했죠. 근데 임직순 작가님만의 또 고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원 작가님 꽃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아주 이쁘게 표현했습니다. 담이란 작품. 농원의 화가, 화단의 신사. 되게 매너가 좋으셨나봐요. 점점점 찍는 점묘법으로 많은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산과 과수원을 되게 많이 그린대요. 그리고 무려 홍대 총장 출신 교수님입니다. 이대원 작가님의 산을 그린 설경 같기도 한데요. 푸르스름하게 약간 표현주의 스타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종화 작가님, 그 작가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스타일은 일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련된 느낌, 이 독특한 표현법 저는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약간 음각을 은근 표현한 것 같아요. 캔버스로 들어가고 나온 거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착시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유화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을 약간 그 프로타주 느낌으로 표현한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돈키호테 연작 시리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부대통령 수상 훈장도 받으시고 파리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좀 받으셨나봐요. 변종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요거는 약간 곤충을 그린 것 같아요. 부조의 유체, 약간 부조와 회화를 접목하는 그런 실험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딱 튀어나온 느낌. 그리고 김흥수 작가님, 이런 터치가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피카소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구상과 추상의 조화, 이런 걸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네모 느낌은 추상이잖아요. 이런 거를 구상과 접목을 하셨네요. 누드화도 되게 많이 시도하셨고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또 다른 작품, 갤러리 현대 55주년 포스터래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국민화가 청경자 작가님 작품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그 지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연구 전시, 상설 전시가 있죠.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다고 본인의 작품을 자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 시리즈로 유명해지기 전에 아주 기괴한 뱀을 그려서 미술계에 충격을 줬던, 미술계에서 그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홍대 교수 출신이고 일본 내에서 동양화를 이미 배우고 오셨죠.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작가님의 위장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그리지 않았다고, 멀쩡할 때 전혀 그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미술계가 완전히 그 노망 난 사람 취급하면서 그 뒤에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셨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인이 아니라는데 억지로 진품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술계의 아이러니, 약간 되게 팝아트적인 느낌입니다. 이 작품은 약간 뱀의 작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인 그릴 때 약간 뱀눈처럼 그린 느낌이 있어요. 동물의 눈처럼 그린 느낌. 그리고 황영성 작가님 회색으로, 저는 이게 군인들을 그린 줄 알았어요. 6.25 전쟁을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총 쏘는 장면을 그렸나? 저는 그런 걸로 봤는데 소시장에서라는 작품이래요. 가족 이야기 이런 걸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향토적인 소재, 광주 시립미술관 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회색 시대 시리즈입니다. 회색으로 한창 그렸을 때 작품을 이렇게 전시 중인 것 같아요. 약간 추상화 느낌이기도 합니다. 마을을 그렸대요. 마을을 그렸는데 회색 지붕으로 일관되게 표현한 것 같네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황영성 작가님 또 다른 작품, 아이들을, 사람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슈퍼맨 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국진 화백의 감성이 약간 느껴집니다. 류병엽 작가님의 이 작품 스타일은 독일 표현주의 중에 그 초창기 칸딘스키의 향기가 약간 납니다. 홍대 출신이고, 근대 작가님 중에 홍대 출신 유난히 많네요. 그리고 박생광 작가님, 전성기가 말년이었죠. 해방전에는 일본 스타일로 그리면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해방 후에 너무 일본색이 짙다고 해서 미술시장에서 좀 멀어지다가 한국의 그 무속 강렬한 컬러 이런 걸 표현하면서 말년에 파리 미술계에서도 소개가 됐던 그런 박생광 작가님, 색채가 엄청 강렬합니다. 색채 파워죠. 한국의 불교, 샤머니즘, 무속이 컨셉입니다. 예, 무속의 작가님이죠. 대표작 중에 하나가 명성황후, 전봉준, 위인을 그린 작품이 또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위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죠. 단청 색채, 약간 불교 미술의 컬러를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런 스타일도 주목을 받죠. 이런 느낌. 이 해학적이면서 이 무서운 얼굴을 보면 귀신 쫓는 그림 용도로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래연 작가님, 초창기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시리즈 작품이네요. 호가 우향이고 운보의 아내죠. 그래서 그 살아 생전에는 남편에 가려져서 약간 저평가받다가 사후에는 최근까지도 남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많이 변신을 해요. 그럼에도 어색한 게 없고 되게 세련되면서 기복이 없는, 유행을 안 타는 그런 스타일로 많은 작품을 시도합니다. 재료적인 실험도 되게 많이 했죠. 박래연 작가입니다. 김양근 작가님, 경남 통영 출신이고 사실주의 미술을 시도하는 몇 안 되는 화가죠. 은백색 화가로도 통하고 꽃과 여인 이런 시리즈도 있었고 국전 대통령상 수상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작가예요. 되게 특이한 거는 뉴저지에 김형근 화가의 달이 있대요. 되게 특이하죠.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화가입니다. 그리고 김상효 작가님의 이 스타일도 장국진 화백이 연상이 됩니다. 평안남도 완주 출신이고 한국 판화의 개척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달과 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귀엽습니다. 돌을 닦나요? 김상유 작가. 김종학 작가님은 지금도 아트페어에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지 출신이고 설악산의 화가로 통하죠. 풍경, 꽃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리고 컬러가 아주 세죠. 조연화랑에서 최근에 해외에서 아트페어 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원래 추상 작가였는데 구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이런 스타일이죠. 네. 다양한 꽃을 많이 그렸습니다. 요런 게 김종학 작가님의 전형적인 스타일 같아요. 색채를 더욱 표현주의적으로, 해학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류병업 작가님, 약간 되게 평면적인 스타일입니다. 한국 산천의 대가로 통한다고 합니다. 순창 출신이고 홍대 출신이고. 그리고 신관이죠. 신관의 작가들은 비교적 최근에도 활동하는 작가님이 많으세요. 살아있는 이 레전드급 작가님들 전시입니다. 곽덕준 화백, 색채도 되게 유쾌하면서 동화적이면서 구성미도 있고 되게 흥미로운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제1형국인이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디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병을 오랫동안 하셨나 봅니다. 곽덕준 화백의 이 작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로버트 얼굴 같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국현 올해 작가 출신입니다. 이미 미술사에서 검증된 화백. 이 작가님 큐비즘과 구성주의 이런 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작가님의 특유의 유머가 또 돋보이고 화면을 구성하고 또 디자인적인 색채적인 감각도 되게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안에 이 구성 요소도 되게 한국적이고 해학이 있네요. 아, 미로가 생각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실험적인 박형기 작가입니다. 오사카 대구 출신이고 홍대 건축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백남준 화백의 영향으로 백남준 화백은 미국 국적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비디오 TV를 돌탑처럼 쌓은 그 시리즈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퍼포먼스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TV 안에 이런 퍼포먼스 기록한 영화들 이런 걸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옮기는 퍼포먼스 아카이브 사진도 전시하고 있어요. 영상도 있고 돌을 이렇게 뚫었나 봅니다. 사진을 감상할 수가 있었죠. 이전에 퍼포먼스 돌의 TV처럼 연출한 이런 스타일. 실제 이걸 연출했을까요? 아니면 리터칭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갤러리 현대 아트페어에도 성능경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전에 젊은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레전드이시더라고요. 홍대 서양학과 출신이고 한국의 실험미술의 대표 작가입니다. 김구림 작가 이런 시대 화가들과 더불어서 사진에 약간 요렇게 장난처럼 점점점 요렇게 선을 낙서하는 듯한 이런 스타일. 한국의 되게 폭력적인 그 시대의 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현장, 엎드려 뻗쳐.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군부족 독재 시절을 이렇게 시대상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딱 이어진 듯한 느낌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의도가 있겠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이렇게 기록한 사진은 아트페어에서도 꽤 본 것 같아요. 곽인식 작가님은 되게 옛날엔 실험적인 거를 많이 시도했던 작가님이네요. 녹슨, 쇠를 딱 구멍 뚫은 이런 실험적인 거를 옛날에 많이 시도하셨네요. 폰타나가 연상되는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걸 딱 메꾼 이런 느낌, 금속에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 꼬맨 이런 느낌. 또 다른 실험적인 스타일입니다. 라떼를 강하죠. 콜라주와 페인팅을 이전에 시도하면서 여러 실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실험적인 느낌으로는 옛날에 또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추구하셨죠. 그리고 백남준 화백은 워낙 유명하니까 패스. 이승택 작가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특유 한국미, 레디메이드, 묶는 시리즈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무속을 또 한국적으로 표현한 작가님, 비조각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정신, 백남준 아트센터 미술상을 또 받으셨고 이런 퍼포먼스도 유명합니다. 대지 아트를 시도했는데 자연을 이용해서 바람, 불, 연기, 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스케일감 있는 이런 대지 미술도 시도했던 실험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이분도 비교적 노년의 재조명을 받은 거장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세상을 거꾸로 보았다, 거꾸로 생각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거 광고에서 이분의 말씀을 따라한 게 아닌가. 외국의 이 평론가 한스에 따르면 이승택은 세계 미술사를 다시 쓸 작가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가능하겠죠.
임충섭 작가님도 한국 설치미술 1세대 작가로 통하고 서울대 출신이세요. 뉴욕에서 50년 이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전시를 하셨대요. 리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하셨고, 기역과 서사, 탈범주, 동서양 사이 경계의 그 중간을 표현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콜라주를 많이 시도하셨어요. 혹은 아상블라주 이런 걸 좀 많이 시도했던 실험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신성희 작가님, 프랑스에서 아주 많이 활동을 했던 이분이 그 캔버스를 잘라서 입체물로 만드는 그 캔버스 천을 엮어서 누아주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혹은 꾸띠아주, 그 캔버스를 박음질도 해가지고 또 다른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리즈들이 최근에 갤러리 현대에서 해외 아트페어에 꽤 나오고 있어요. 매듭 회화 이런 개념을 만드셨고, 가난한 시절에 쌀포대 마대의 연습을 하면서 마대 회화를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재료 실험을 많이 한 작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소장을 한 신성희 작가님 최근에 아트페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대회화 시리즈 보면 마대의 질감을 확대해서 또 마대에 표현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시도했습니다. 되게 기발하죠? 최근에 아트페어를 보면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캔버스를 거의 뭐 입체적으로 해체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복잡하게 이제 구성한 그 작품이 유명합니다. 묶여진다는 것은 결합이다. 나와 너, 물질과 정신, 긍정과 부정, 변정하는 대립을 통합하는 시각적 언어이다. 매듭의 화가죠. 퓨전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있었어요. 이런 구상인데 추상인데 이런 스타일의 작품도 있었어요. 이게 사람 얼굴 같기도 하죠. 눈, 코,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명희 작가님, 드물게 구상을 시도한 지금도 활동하는 작가님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이고 자연을 많이 표현하세요. 특히 숲, 여행에서 얻은 영감, 되게 편안하게 그림을 보는 걸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추억, 감성회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숲은 자연과 소통을 꿈꾸며 그것을 희망하는 마음의 메시지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런 추억을 표현한 코로나 때 아이들 못 노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물놀이 많이 했죠. 그게 떠오릅니다. 언제 그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차섭 작가님과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국실험미술 거장이에요. 에이즈 그룹이죠. 곽훈과 김구림 작가가 속한 그 그룹입니다. 여러 실험적인 예술을 시도하셨습니다. 이인성 미술상 출신이고 특히 판화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파리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또 참여하셨고요. 그리움을 표현하는, 우리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돌을 줍게 되잖아요. 뭔가 추억을 표현하는 화가란 가슴이 저미도록 그리운 것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추억의 상징물을 그리는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손가락을 그린 시리즈가 있습니다. 야구와 관련된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야구와 뭔가 사발을 같이 표현해놨습니다. 둥그런 거를 혹은 돌을 같은 거 이런 걸 손과 같이 연출한 그림 시리즈가 많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안에 추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구본을 표현한 듯한. 그리고 이강서 대구를 대표하는 작가님이시죠. 쿨한 붓터치, 또 다른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관객 참여형 예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융합, 동물을 나쁘게 말하면 아주 대충 그린 듯한, 무심하게 낙서한 듯한 오리 사슴을 특히 많이 그려요. 파리 비엔날레 참여하셨고 관계 중심의 예술, 자연과 삶의 본질, 작품과 관객의 상호작용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작품과 작품을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관객의 직관이 확장되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위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마크로스코가 했던 말과 너무 비슷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오리 목 보이고 오리가 떠있는 호수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넓적한 붓을 확 거칠게 표현하고 오리로 단순하게 드로잉한 낙서한 듯한 스타일. 결과만 봤을 때는 그림을 아주 편안하게 쉽게 그린 것 같은 스타일이죠. 근데 이게 기차니즘 같은 이런 드로잉 선보면 이강서 작가라는 게 또 구별이 됩니다.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작가들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영 작가님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노룩 백 드랍 페인팅 달인이죠. 뒤로 노룩 페인팅 하다 보니까 팔의 각도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트 모양이 나오죠. 혹은 이렇게 일자로 지그재그로 표현하는 이런 시리즈도 있고 비슷한 시리즈죠. 이것도 이게 약간 어두운 색깔과 형광빛 이런 색깔 대비를 많이 즐기시죠.
흘러내리는 이런 것도 많이 추구하시고, 페인팅이 퍼포먼스의 과정에서 나오는 걸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종윤 작가님 국제갤러리에 전시 있었는데 끝났네요. 제가 그 기간에 갔다 왔네요. 그럼에도 이제까지 방송을 안 올렸습니다. 단세카의 1세대 화가로 유명합니다. 배합법이라고 해서 캔버스 뒤에서 눌러서 반대쪽에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접합 연작 시리즈가 유명하고 아트페어에 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 갤러리 통해서. 모마 구겐하임 퐁피두 센터에도 소장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종현 미술상을 만드셨는데 평론가 부분을 따로 만드셔서 그 평론가의 그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그런 홍대 교수님 학장 출신입니다. 서구 중심의 미니멀리즘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한국만의 추상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또 자기 평가를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이런 스타일, 일자로 딱 삐져나오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시리즈가 있죠. 이제 아트페어에서는 이 시리즈보다는 최근에 다른 시리즈가 더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딱 삐져나오는데 이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 느낌 좋더라고요. 컬러풀하면서 세로축의 이 느낌. 제가 최근 작품을 더 먼저 봐서 이게 오히려 좀 새롭더라고요. 가로 시리즈. 컬러를 알록달록하게 되게 유쾌하게 표현하셨네요. 틈새에서 삐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배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물감이 뒤에서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고른다면 저는 이 작품의 한 표입니다. 되게 컬러도 되게 감각적이고 속도감도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트페어에서 많이 본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 되게 많이 봤죠? 이런 스타일 때부터 약간 박서보 화백과 좀 겹친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이 시리즈도 되게 많죠? 아트페어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박서보 화백과 좀 많이 겹쳐요. 누가 원조다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솔직히 좀 겹칩니다. 이게 약간 결합된 스타일,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 일자로 쭉 올리는 스타일이죠. 시리즈별로 되게 다양하고 또 다작을 하셨습니다. 크게 요 지그재그 자유분방하게 하는 터치 시리즈와 일자로 내린 스타일, 그게 두 가지로 구별되죠. 아트페어에 많이 나온 작품 중에는 요 시리즈가 좀 재밌네요. 낙서 스타일이면서. 근데 약간 이건 또 묘법 향기가 나네요. 좀 박서보 향기가 약간, 물론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일자로 또 내리는 스타일. 이 스타일은 마띠에르를 보는 재미가 있네요. 자, 그리고 국제갤러리의 또 다른 관의 최재은 작가입니다. 전 최재은 작가님 작품만 처음 봤을 때 되게 젊은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이 중견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중견 52년생이면 53년생이면 이제 중견이죠. 평균 나이 100세 시대에 한창 활동할 나이입니다. 이제 50년생도. 그 일본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님을 알고 있습니다. 설치미술, 생태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으세요. 최근에 DMZ 프로젝트가 유명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실천하는 생태 프로젝트 운동 화가입니다. 종자보를 드론에 띄워서 DMZ 지역에 실제 식물을 심는 프로젝트를 시도한 걸 이번에 전시 중이에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대표로 나가셨대요. 도쿄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시 제목이 자연의 주권이에요. 자연 국가라는 거. 나는 미미하거나 가엾은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지구상의 존재들을 호명하고 기억함으로써 새롭게 발견한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와 질서, 즉 순리를 되새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계속 생태계가 파괴되고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호하는, 기록하는 의미도 작품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인간이 필요 없지만 인간은 자연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자연 생명의 주권을 찾아주고 싶다. 그래서 자연주권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하시네요. 전시가 이미 끝났죠? 지금 한 달 뒤에 리뷰하는 미친 미술 방송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 처음 봤을 때 아트페어에 자주 나오거든요. 식물도감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살아있는 꽃을 막 꺾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작품을 활동하지 않으니까. 반대의 화가가 있죠. 곤충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이는 데미안 허스트와는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떨어진 낙엽 이런 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한대요. 식물도감 스타일이죠. 네이처 룰스, 자연국가, 자연 주권. 노트북이랑 이렇게 좀 보게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여러 식물들 씨앗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드론으로 띄우는 그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DMZ 프로젝트 그걸
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겁니다. 저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종자볼인가 봅니다. 이걸 드론으로 이렇게 DMZ 지역에 투하. 이게 딱 들어가면 억지로 생태계 파괴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죠.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옛날에 DMZ 지역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생태계 보고라고 할 정도로 여러 동식물들이 천연기념물들이 엄청 많은 이런 자연공원이었는데 그 남북 교류도 한때 있었고 여기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최근에 엄청 파괴됐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되게 안타까움을 여기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죠.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중자 만들기 유의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칙에 다 있네요. 바람에 의해서 번식되는 씨앗들 위주로 이렇게 넣었나 봐요. 보아하니 이게 딱 떨어지면 여기서 그냥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더 이상 많이 알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러 종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스페인 예술의 모든 것. 인원 적으면 저 혼자 가고 인원이 12명 되면 주위 팀장님과 같이 갑니다. 지금 모객 중이에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큰 코스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10박이에요. 9박이 아니라 10박 여행, 매우 알찬 여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줌강의는 지금 3주차 끝났거든요. 다음 주에 타데우스 로파까지 하고 이번 시즌 마치는데 한 시즌 2번으로 해서 제 책을 교재로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강연을 하면서 우리 스페인 미술기행 홍보도 할 겸 그 시즌을 좀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빨리 결정되면 제가 스위스 이번 주에 가거든요. 다음 주죠. 갔다 와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비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